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래 11장을 할 차례인데 11장 내용이 별의 거리 구하기예요. 별의 거리 구하는 방법, 시차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거리 지수를 이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지구과학2에서 자세하게 다루기 때문에 여기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2장 쌍성계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12장 쌍성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쌍성계란 무엇이냐? 우리 쌍둥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별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있어요. 이 두 개가 서로 중력으로 묶여 있어서 궤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별 A가 있고 그리고 별 B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둘은 질량이 존재하니까 공통 질량 중심이 있겠죠. B가 질량이 더 크다면 공통 질량 중심은 이쯤에 있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궤도가 이 공통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B는 이렇게 그리고 A는 이렇게 궤도가 형성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A에서 공통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를 R1, B에서 공통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를 R2 이렇게 두고 질량도 써볼게요. M1, M2. 자, 그리고 이제 보통 이 둘의 궤도 반지름의 합을 이제 A로 표현해줘가지고 궤도의 긴 반지름이라고 얘기를 해요. 궤도 긴 반지름. 겉보기에 봤을 때 이 원운동을 하게 될 텐데 그 겉보기에서 반지름 그것을 이 둘을 합해서 A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이제 태양계에서 한번 케플러 법칙을 적용을 해봤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케플러 법칙이 유효합니다. G M1 플러스 M2 그리고 4파이 제곱 A 세제곱. 우리 저번에 P의 단위를 이제 년으로 해주고 A의 단위를 AU라고 해주면서 간단하게 식을 만들어 봤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질량을 그때는 태양과 행성이었으니까 태양에 비해서 행성의 질량은 무지막지하게 작아요. 무시할 수 있으니까 행성의 질량은 생략하고 태양의 질량만 썼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르죠. 둘 다 별이에요. 둘 다 별이니까 둘 다 충분히 질량이 큽니다. 어느 하나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략해 줄 수 없습니다. M1, M2 둘 다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것 꼭 기억을 해줘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단위를 년 AU라고 바꾼다면 간단하게 P의 제곱은 M1 플러스 M2분의 1 곱하기 A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얘네의 단위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얘는 년, 얘는 AU, 얘는 그때 넣었을 때 태양 질량을 넣었으니까 태양 질량이 기준이 됩니다. 태양 질량의 몇 배냐? 단위는 말 그대로 태양 질량입니다. 단위는 태양 질량이다. 자, 그래서 다시 이 M1 플러스 M2를 양변에 곱해줘서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냐? P의 제곱 곱하기 M1 플러스 M2는 A의 세제곱이다 라는 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P라는 값은 우리가 이 쌍성계를 관측을 하면서 별이 한 바퀴를 회전할 거잖아요. 그 회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그냥 측정하면 돼요. 측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만 알 수 있으면 이 쌍성계 질량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얘는 어떻게 구하냐? 얘도 마찬가지로
측정을 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A는 궤도의 긴 반지름이라고 아까 했었죠. 근데 쌍성계는 무지하게 멀리 있기 때문에 이 거리가 엄청 작게 보여요. 그래서 그냥 거리로 나오기보다는 우리가 각 지름으로 관측이 가능합니다. 관측자가 여기에서 관측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실제 궤도 긴 반지름이라면 여기에 있는 이 지름, 각 지름으로 관측이 됩니다. 단위는 초로 표현을 해줘요. 엄청 작다는 거죠. 우리 1도는 60분이에요. 60등분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1분은 60초예요. 또 60등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도를 3600등분을 해야 1초가 나옵니다. 굉장히 작은 단위예요. 자, 그리고 관측자로부터 이 쌍성계까지의 거리를 D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을 또 넣어서 A 초 곱하기 D를 해주면 궤도의 긴 반지름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 D는 우리 11장에 있지만 생략했는데 시차를 이용해서 연주 시차의 역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A초 곱하기 연주 시차 초분의 1은 A다. 이들을 이제 곱해주면 양변에 파이 초를 곱해주면 곱해줄 필요가 없죠? 그냥 이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가 이 쌍성계의 질량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이 P랑 A라는 미지수를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P라는 미지수는 측정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다. 쌍성계에서 궤도 운동을 할 때 한 바퀴를 도는데 얼마나 걸리냐 측정을 할 수 있고요. A도 마찬가지 궤도의 긴 반지름도 측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그 거리를 알기가 어렵다. 우리가 관측을 했을 때 이렇게 각지름으로 관측이 되더라. 이 각지름과 이 둘의 거리를 곱해가지고 궤도 긴 반지름의 이 길이를 구해낼 수가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도 구했고 얘도 구했으니까 질량을 구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이제 속도 곡선이에요. 속도 곡선. 저 둘의 궤도 운동을 한번 다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있는데 얘가 질량이 더 크다고 해볼게요. 여기가 공통질량 중심. 그러면 궤도 운동은 이렇게 하나가 할 거고 이렇게 둘. 그리고 질량을 이제 표현해 줄 건데 이번에는 라지 M, 스몰 m으로 표현해 줄게요. 작다, 크다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가 이제 R2, 아까랑 반대니까 좀 헷갈릴 텐데 이거를 기억해 주세요. R2, R1 이렇게 있고 궤도 운동 속도는 스몰 v, 라지 v. 그리고 이 둘 다 궤도 운동의 주기는 같겠죠. 주기는 p로 같다. 자, 그러면 궤도 운동 속도를 이 주기를 이용해서 한번 표현을 해줄게요. 속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분의 거리.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려요? P라는 시간이 걸리고 한 바퀴는 거리로 나타내면 이 반지름의 2파이를 곱하면 되죠. 2파이 R1. 스몰 v는 P분의 2파이 R2. 자, 그러면 R1만 남기고 다 좌변으로 옮겨볼게요. R1 2파이분의 VP. R2는 2파이분의 스몰 v p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1장에서 했던 건데 혹시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질량과 이 궤도 반지름을 이용해서 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었어요. 얘의 질량 곱하기 궤도 반지름은 얘의 질량 곱하기 궤도 반지름이다 라는 식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이 날까요? 기억이 날 겁니다. 자, 그리고 양변에 스몰 m과 r1으로 나눠줄게요. 스몰 m과 r1. 그럼 이런 꼴로 분수식이 하나가 나오는데, 자, 여기 있는 이 별의 질량, 그리고 여기 있는 질량이 큰 별의 질량, 이 둘의 비를 지금 나타낸 거죠. 비. 그 비가 지금 R1과 R2의 비와 같다. 그리고 또 뭐와 같느냐? R1이 아까 2파이분의 라지 VP라고 했고 R2가 2파이분의 스몰 VP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대로 한번 나눠줘 볼게요. 여기가 2파이분의 라지 VP, 2파이분의 스몰 VP. 그러면 라지 V분의 스몰 V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비례하는 비례식 세 가지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이 궤도운동 속도 비율을 통해서 이 각 별의 질량비를 구함으로써 정확한 질량을 구해낼 수가 있을 텐데, 이 속도는 그러면 어떻게 구할까요? 쌍성의 이 궤도운동 속도는 보통 이제 도플러 운동을 관측을 해서 도플러 효과를 관측을 해가지고 구해냅니다. 근데 이처럼 지금 이 궤도운동 면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제가 이것을 관측을 한다면 시선 방향에 수직으로 되어 있죠. 시선 방향에 수직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쌍성계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도플러 효과가 관측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플러 운동 관측 안 됩니다. 왜? 시선 방향으로 운동 속도가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운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관측했을 때는 속도를 측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 궤도면이 시선 방향에 얼마나 기울어져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궤도 경사각이라는 개념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천구고, 여기에 제가 있고, 이쪽 하늘을 한번 관측을 한다고 해볼게요. 이쪽 하늘.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천구면은 어딜까요? 천구면은 당연히 여기겠죠. 시선 방향에 수직한 면이겠죠. 자, 그리고 저 궤도면이 이렇게 I도가 I라는 각도로 기울어져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천구면에 대해서 궤도면이 I만큼 기울어져 있다 했을 때 이 I를 우리는 궤도 경사각이라고 부릅니다. 궤도 경사각이라고 부른다. 자, 그럼 이제 V를 측정을 할 건데, V를 측정을 할 때 우리가 도플러 운동을 관측할 수 있는 성분은 어디예요? 시선 방향에 평행한 성분이죠. 시선 방향에 평행한 성분만, 천구면의 수직인 시선 방향에 평행한 성분만 도플러 운동으로 관측이 된다. 자, 그러면 이 궤도면에서 운동 속도가 V라고 했을 때 이 시선 방향에 평행한 관측되는 시선 방향에 평행한 성분으로 관측되는 속도는 V-라고 한다면 어떻게 측정이 돼요? 빗변의 높이니까 V 사인 I로 나타내 줄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스몰 v 다시는 스몰 v 사인 I 이렇게 궤도 경사각을 이용해서 우리가 겉보기로 관측되는 속도를 구할 수가 있고, 결론적으로 실제 속도를 구해내서 질량비를 구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쌍성계에서 중요한 포인트 한번 짚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별과 행성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쌍성에서의 이와 같은 관계가 하나의 별과 행성 사이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의 별과 행성을 가정해서 똑같이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똑같이 이번에 쌍성계가 아니라 별과 행성, 여기 이렇게 별이 있고 행성이 있습니다. 근데 행성의 질량 mP에 비해서 별의 질량 m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공통질량 중심은 거의 별 쪽에 가깝게 있겠죠. 그래서 별은 거의 제자리에서 흔들리고 있고 행성이 이렇게 큰 궤도로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별과 공통질량 중심 이 사이의 거리를 R1, 공통질량 중심과 행성 사이의 거리를 R2, 별의 궤도 운동 속력을 V, 행성은 스몰 v,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그랬을 때 아까의 그 케플러 법칙, 케플러 공식을 한번 적어보면 P의 제곱 m별 플러스 mP는 A의 세제곱인데 별의 질량에 비해서 행성의 질량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거의 무시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양변에 m별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m별 마이너스 1제곱 A의 세제곱, 그리고 P의 제곱인데 얘를 P로 바꿔줄게요. 어떻게 하냐면 루트를 양변에 씌워서 P는 m별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곱하기 A의 2분의 3제곱이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공전 주기, 궤도운동 주기는 P일 거예요. 이 P는 어떻게 나타내 줄 수가 있느냐? 2파이 R1 플러스 R2가 이제 A니까 A를 V로 나눈 값이랑 거의 같을 겁니다. 왜냐하면 R1에 비해서 R2가 굉장히 크겠죠. 왜? 스몰 m분의 라지 m은 R1분의 R2다 라는 아까 그 비례하는 이 식이 있었으니까 R2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원래는 R2가 들어가야 하지만 A를 넣어줘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에 이제 한번 양변에 V를 곱해줄게요. 라지 V를 곱해주면 이런 식이 등장을 할 것이고, 아까 얘가 이거랑 같을 테니까 여기에 있는 얘 대신에 라지 m분의 스몰 m을 넣어줄게요. 근데 여기에서 라지 m이 뭐였어요? 별의 질량이었고, 여기에서 스몰 m이라는 것은 행성의 질량이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도 한번 양변을 라지 v를 곱해줄게요. 그러면 라지 v 곱하기 m별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a의 2분의 3제곱이다.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되고, 결국에 여기에 있는 식과 여기에 있는 식이 지금 같은 거죠. 둘 다 라지 VP니까. 그래서 이 둘을 같다고 놓고서 식을 만들어 볼 건데, 여기 이쪽에 있는 변에 V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나눠버릴게요. 저쪽으로 다 나눠버리면 V는 2파이 A에서 A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을 곱해줄 거니까 2파이 곱하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될 거고, 그리고 m별분의 mP였는데 m별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이걸 나눴으니까 여기에다가 m별의 2분의 1제곱을 곱해주면 되겠죠.
m별의 2분의 1제곱 분의 mp 이렇게 식이 나오고, 얘를 이제 좀 정리를 해서 묶어주면 2파이 곱하기 a 곱하기 m별의 2분의 1제곱분의 mp,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관측되는 속력은 v''일 것인데, v''라는 것은 아까 v의 sin i를 곱한 값이라고 했죠. 여기에 sin i를 곱해주면 돼요. a 곱하기 m별의 2분의 1제곱분의 mp sin i다.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교재에 보니까 여기 원래 옆에 2파이가 곱해져 있어야 하는데 30이 써 있어요. 네, 이거 아시는 분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볼 내용은 질량함수예요. 이제 이렇게 또 두 별이 공통질량 중심으로 궤도 운동을 또 하겠죠. 이 친구는 이렇게, 이 친구는 이렇게 궤도 운동을 할 때 얘의 질량을 라지 m, 얘는 스몰 m, 그리고 질량이 큰 별로부터 공통질량 중심까지를 R1, 여기는 R2, 얘의 궤도 운동 속도를 라지 v, 여기를 스몰 v다 라고 이렇게 한다면 아까 그 비례식 스몰 m분의 라지 m은 R1분의 R2, 이거는 곧 라지 v분의 스몰 v랑 같다라는 것을 또 이용을 할 거예요. 또 이용을 할 테니까 잘 봐두고 한번 케플러 법칙 다시 써보도록 할게요. 이제 하도 많이 써가지고 좀 눈에 익었죠.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질량에 대한 것만, 질량 함수니까 질량에 대한 것만 좌변에 두고 나머지 다 우변으로 옮겨 버릴게요. P의 제곱분의 A의 세제곱이다. 자, 근데 이 A도 이제 이 궤도면이 또 기울어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실제 궤도의 긴 반지름 말고 우리가 이제 투영했을 때 그 긴 반지름으로 A 다시로 한번 바꿔주도록 할게요. A 다시가 A sin i니까 여기서 i는 궤도 경사각이죠. A는 sin i분의 A 다시가 될 것이고, 이것을 여기에다가 한번 대입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라지 m 플러스 스몰 m은 sin 세제곱 i분의 A 다시의 세제곱 곱하기 P의 제곱분의 1이다. sin 세제곱 i를 양변에 곱해줄게요. 라지 m 플러스 스몰 m sin 세제곱 i는 P의 제곱분의 A 다시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식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복선 쌍성의 경우에는 복선 쌍성이라고 하면 이 두 쌍성 모두에게서 이 두 별 모두에게서 스펙트럼이 관측이 되는 거예요. 도플러 운동이 관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관측이 된다. 속도를 둘 다 알고 있어요. 속도의 크기, 속력을 둘 다 알고 있으니까 질량 B를 구해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든 라지 m 플러스 스몰 m만 구해낸다면 각각의 질량을 구해낼 수가 있는 거죠. 복선 쌍성일 경우에는 여기까지만 해도 구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단선 쌍성인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만
스펙트럼이 관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의 질량의 합은 구했겠지만 이 B를 알 수가 없으니까 각각의 질량을 정확하게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곡선 쌍성은 구할 수 있지만 단선 쌍성인 경우에는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추가적인 과정이 더 필요합니다. 이 단선 쌍성인 경우의 그 방법, 일단은 여기에 있는 이 A를 R1이나 R2 중에 하나로 바꿔주려고 해요. 그래서 A는 R1 플러스 R2고 R2는 A-R1일 것이고, 이것을 어디에 대입해가지고 식을 만들어주냐, 라지 M 곱하기 R1은 스몰 m 곱하기 R2라는 이 식에다가 일단 대입을 한번 해줄게요. 그러면 스몰 m A-R1 전개를 해주면 MA 빼기 MR1, 이 스몰 m R1을 저변으로 옮겨줄게요. 그러면 라지 M 플러스 스몰 m R1은 MA가 됩니다. 그래서 A는 스몰 m분의 라지 M 플러스 스몰 m R1이 되고, 이것을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해줄 건데, 문제는 뭐예요? 이제 A 다시로 바뀌었어요. A가 아니라 A 다시로 바뀌었다. 이 식에 대입을 해줄 건데 A가 아니라 이제 A 다시다. 그럼 얘도 바꿔주면 되겠죠? A 다시는 사인 I분의 A였고, 마찬가지로 R1도 R1 다시로 바꿔줄 건데 R1 다시는 마찬가지로 사인 I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최종적으로 A 다시는 스몰 m분의 라지 m 플러스 스몰 m R1 다시 라는 식이 만들어지고, 이것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는 게 낫겠네요.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P의 제곱분의 1 일단 들어오고, A 다시의 세제곱 이것을 넣었죠. 스몰 m분의 라지 m 플러스 스몰 m의 세제곱 곱하기 R1 다시의 세제곱. 자, 그러면 스몰 m분의 라지 m 플러스 스몰 m의 세제곱을 양변에서 나눠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라지 m 플러스 스몰 m의 제곱분의 스몰 m의 세제곱 사인 세제곱 i는 p의 제곱분의 R1 다시의 세제곱이다 라는 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 식에서 이 좌변 있잖아요. 좌변. 이 좌변을 이제 질량 함수다. F 라지 m 콤마 스몰 m, 얘는 이제 질량 함수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단선 쌍성인 경우에는 이 질량 함수를 통해서 이제 뭐 질량을 구해낼 수가 있겠다. 근데 이제 문제가 또 하나가 있어요. 질량과 관계된 우변의 값은 직접 측정이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우변이 여기 교재에서 말하는 우변이 이거겠죠. 지금 반대로 써가지고 이 노란색 박스로 표시한 이 좌변, 이 좌변이 교재에서 말하는 우변이에요. 저 값을 정확하게 구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기울기를 알 수가 없으니까. 저 궤도면이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 저 I 값을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12장도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뒤에 있는 몇 가지 물리식들은 여러분 선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울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